어서 들어오세요. 오랜만이죠. 소리가 들릴까요? 제 소리 들리실까요? 소리 들리면 댓글 한번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에 라방 하는 것 같아요.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라방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막 스터디 안내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라방을 자주 했는데 어느 순간 밤에 자꾸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게 민폐인 것 같고 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자꾸 밤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라방을 좀 줄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간만에 다이어트 때문에 라방을 이렇게 해보네요. 네, 어서들 오세요.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기다릴 겸 해서 근황 토크를 가볍게 해볼까요? 제가 라방을 거의 2년 만에 지금 하는데 2년 사이에 이제 바뀐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이 빠졌죠. 이제 살이 빠진 거.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쌍수를 했죠. 쌍수. 40대에 혹시 쌍수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이제 잠깐의 후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쌍수 하겠다는 생각이 평생 없었거든요. 원래 제가 이제 무쌍인데 그렇게 답답한 눈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무쌍으로 평생 잘 살았어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40대 들어오니까 이 눈꺼풀이 이렇게 처지는 게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정도가 되고 한 45세 넘어가니까 이게 눈두덩이를 덮는 게 막 느껴져가지고 제가 작년 1월쯤에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혼자 용감하게 그냥 차 끌고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형외과라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고 쌍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쌍수를 혹시 이 눈두덩이 처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해보니까 그냥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나니까 눈 뜨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눈 뜰 때 이렇게 막 힘을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이 눈두덩이 처지는 거 이렇게 당겨주고 나니까 훨씬 이렇게 좀 사람이 눈 뜰 때 힘이 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이 덜 답답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노화로 인한 이 눈두덩이 처짐 때문에 혹시 쌍수를 고민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셔라. 그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제가 공지한 대로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1년 동안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왔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열심히 해드릴게요. 제가 다이어트를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진짜 딱 작년 6월 달에 결심을 했거든요. 나는 살을 빼겠다.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번에는 모든 걸 걸고 내가 한번 해버리라. 이거를 작년 6월에 결심을 하고 딱 시작했으니까 지금 딱 진짜 1년 됐어요. 1년. 1년 동안 내가 20kg를 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1년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처음에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나는 장기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천히 뺄 것이다. 막 급하게 몇 달 만에 몇 킬로 확 뺐다 막 이런 거 안 한다. 난 이번에는 그냥 장기로 그냥 오래 빼는 걸로 도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맘먹고 시작을 했었는데 진짜 딱 1년째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끈기가 좋은 사람은 아닌데 1년을 하게 된 게 빠지니까 사람이 재미가 들잖아요. 내가 그 다이어트 원래 하면서 막 석 달 동안 내가 몇 킬로를 뺄 거야 딱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 석 달 탁탁 달리고 나면은 빨리 그만두고 막 먹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 만큼 계속 살이 조금씩 꾸준히 빠져놓으니까 더 빠질 건가? 더 빠질 수 있나? 조금 더 하면 더 빠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1년이 왔어요. 그래서 1년을 했으면 힘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힘들지가 않은 만큼 결과가 괜찮게 나왔죠. 1년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가 괜찮게 나왔죠. 이제 그 옛날 모습만 보셨던 분들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이 빠졌나 싶은 거고, 제 옛날 모습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네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식단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게요, 식단은 우리가 어떤 메뉴를 짜서 그 메뉴를 먹는 거를 보통 이제 우리는 식단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특정 메뉴를 짜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식습관을 바꿨어요. 식습관 전반에 대한 걸 바꿨어요. 그걸 오늘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식습관을 바꾸면요, 생활 습관이 같이 바뀌어요. 그 식습관 바꾸려고 하면 이 생활 습관도 같이 따라서 바뀌어져야지만 그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그 루틴을 바꿔갖고, 1년 딱 시작했을 때, 1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 시작부터 제가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시간을 계속 거치면서 오류를 조금 수정을 하고,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방법을 조금씩 고쳐 나가면서, 한 3개월 차 됐을 때 이제 루틴을 잡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비슷한 루틴으로 이렇게 쭉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되게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살을 쉽게 뺄 수 있었는데 왜 나는 그동안 돼지로 살았던가,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만 방법이 아무리 쉬워도 이걸 장기로 갖고 가느냐 못 갖고 가느냐는 본인의 의지인 거 아시죠? 네. 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제 이거를 실천을 해 보느냐,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의지에 달렸다는 거. 일단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좋은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이 다이어트라는 게요, 물론 뭐 예뻐지려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예뻐지려고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다이어트 시작할 때 몸무게가 78kg였잖아요. 78kg인데 제가 키가 163이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키에 178kg라는 건요, 건강에 이미 적신호가 많이 켜지는 몸무게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에 적신호는 켜졌고, 내 나이는 50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살을 빼지 않으면 나는 뭐 너무 불보듯 뻔하잖아요. 내 건강에 문제가 점점 더 생기겠구나. 나의 50대는 질병과 싸우는 50대가 되겠구나라는 게 명확히 보였기 때문에, 사실 78kg라는 무게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 미용보다는 저는 생존이었어요. 생존. 잘 늙어야지, 건강하게 늙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고,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좋은 점을 먼저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보통 우리가 살 빼면 이 탄력 떨어지고 이렇게 늙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걸 걱정을 했어요. 살을 빼면 나 지금 내 나이도 젊은 나이는 아닌데 쪼글쪼글해지고 막 할머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살을 23kg를 뺐는데 23kg를 1년에 걸쳐서 뺐더니 이게 되게 천천히 빠졌잖아요. 천천히 빠지다 보니까 이게 뭐 탄력이 그렇게 막 엄청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을 뺐더니 오히려 젊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젊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생년으로 80년생이고요. 제가 80년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 동갑이셔서 성함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애를 그렇게 빨리 낳은 게 아니라서 36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낳은 건 아니라서 주변에 이제 아이 엄마들 보면 제가 늙은 엄마에 속해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근데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막 늙어 보인다는 얘기는 안 들어요, 어디 가가지고. 그래서 뭐 탄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탄력 떨어지는 게 내 나이 때문에 떨어진 거지 살을 빼서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몸의 이 탄력이 다르죠. 옛날에 20, 30대의 탄력과 지금 이미 출산을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이 배의 이 탄력은 다르죠. 이 배 표면에 제가 튼 살 되게 많았거든요. 83kg까지 만삭 때 쪘었기 때문에 튼 살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그 튼 살이 쪄 있을 때는요, 이 튼 살이 잘 안 보여요. 내 배가 나한테 잘 안 보여요. 배가 이렇게 다 내려가 있어서. 근데 살이 빠지고 나니까 이 튼 살이 되게 잘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살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이 탄력도 탄력인데, 와, 튼살 자국 왜 이렇게 잘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튼살을, 이거는 어떻게 뭐 피부과 가면 고쳐주나? 요즘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른 탄력은요, 걱정하시는 것만큼 살을 빼서 탄력이 뭐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요,
나이로 인한 탄력은 떨어진다. 나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살을 23kg 뺐는데 한 달에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1.5에서 2kg 사이로 꾸준히 뺐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훅 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조금씩 한 달에 1.5에서 2kg면요. 사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티가 날 만큼의 살 빠지는 몸무게 차이가 아니에요. 저번 달과 이번 달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탄력이 막 훅훅 떨어지는 느낌?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 빠지고 나니까요. 제가 여기 두턱이 되게 심했는데 여기 이제 살이 없어졌으니까 여기 그만큼 공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주름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피부과를 가야 되나? 제가 피부과에 그렇게 막 뻔질나게 들러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제는 좀 가야 되나? 이런 걱정은 하고 있어요. 정체기 있죠? 왜 없어요? 정체기 중간중간에 계속 옵니다. 정체기가. 근데 정체기가 긴 정체기, 뭐 짧은 정체기 이런 게 이제 교차로 계속 오는데 정체기를 돌파할 때는 그냥 식단을 좀 이렇게 좀 과격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복용한 약은 없고요. 저는 약은 쓰지 않았고 영양제를 잘 골고루 잘 챙겨 먹었고 유산균은 제가 한 3가지 종류를 막 돌아가면서 막 먹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요. 살이 빠지니까요. 이게 뭐 액세서리가 다 커졌어요. 일단 이 손 반지 뭐 이런 거 다 커져가지고 제가 다시 다 사고 신발도 커져가지고 신발도 다시 이제 큰 거 다 버리고 다시 다 사고. 근데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다낭을 갔잖아요. 베트남 진짜 덥잖아요. 제가 작년에 나트랑 갔었거든요. 땀을 그때는 이제 78kg의 몸이었으니까 땀을 막 엄청 흘렸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살 빼고 다낭을 갔잖아요. 땀이 안 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땀이 안 나요. 살 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인체 신비가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요. 제가 땀이 안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베트남 그 다낭 그 땡볕을 걸어 다니는데도 땀이 옛날만큼 그렇게 막 심하게 그렇게 나지 않아서 신기하다. 이거 진짜 인체에 이 신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78kg일 때랑 지금 55kg가 된 지금이랑 체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 느낌? 그때의 몸의 어떤 내 몸의 밸런스랑 지금 밸런스가 완전히 다른 느낌? 그래서 살은 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질문 있으면 이제 남겨달라고 했더니 이제 질문 남겨주신 분 중에 모태 뚱뚱이었는지 아니면 모태 마름이었는지 제 원래 체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엄마가 키가 좀 작으세요. 60이 안 되시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딸 둘을 낳으셨는데 딸 둘을 낳고도 평생 42kg로 사셨던 분이에요. 식성 자체가 살찔 음식을 전혀 안 드시는 분이고 본인이 그러시다 보니까 본인 자식들한테도 살찔 음식을 안 해먹이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 전까지는요 한 51에서 53까지 왔다 갔다 하는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키에. 그러니까 뚱뚱하진 않고 그렇다고 뭐 모태 마름까지는 아닌데 그냥 딱 보기 좋은 요 정도 상태에서 이제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제가 자취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취하면 이제 먹고 야식 내 맘대로 또 먹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동생이 합류했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자취를 했거든요. 둘이서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쭉쭉쭉쭉 쪄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한 58kg, 이렇게 50kg 후반으로 졸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야근 처리하면 살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야근 처리하면 이 밸런스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안 먹어도 살은 찌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꾸준히 조금씩 계속 찌다가 이제 결혼하고 한 10kg 찌고 애 낳고 또 한 또 10kg 찌고.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제가 80년생 나이로 치면 이제 뭔가요 47인가요? 만으로 한 46. 이 정도 되는데 한 20년은 날씬하게 살았고요. 나머지 한 26, 7년은 돼지로 살았고 이 정도 비율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 몸은 몸무게로만 보면은 대학교 때보다 조금 더 나가거든요. 근데 살은 제가 체감하는 살은 그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이 뼈 무게가 더 늘어난 건지 뭐 모르겠지만 대학 때보다 무게는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살은 그때보다 오히려 덜 찐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말하는 그 식생활, 그 식습관 조절하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같은 몸무게였지만 제가 식습관을 조절 안 하면서 그냥 막 먹었을 때인 거고, 근데 지금은 제가 조절을 하면서 먹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몸에 염증이라든지 몸의 대사 밸런스가 지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런 살이나 붓기나 이런 게 훨씬 그때보다 지금이 차라리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이어트를요,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살을 빼야 돼서 지금 여기 다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일단 다이어트가 성공을 하려면 계기가 명확해야 됩니다. 계기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무리 지금 뭐 방법이나 뭐 이 제가 몸을 뺀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이게 머리로 아는 거랑 내 몸이 실천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드려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하게 만드는 거 있죠. 하게 만드는 거는, 운동은 안 했다고 수차례 말씀드려서 운동 안 했습니다. 습관만 바꿨어요. 그리고 운동이라는 게 뭐 땀 빼는 운동을 안 했지. 산책은 열심히 했어요. 산책은 운동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계에 있다고 보는데, 제가 개를 키우잖아요. 개 때문에 산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이 라방을 듣고 나중에 이제 살을 빼고 안 빼고의 문제는요, 본인의 동기, 그러니까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는 어떤 이유가 명확한지 안 명확한지, 거기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수도 없이 시도를 했지만 이번에는 왜 절박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번에 다이어트 결심하게 된 이유가 딱 크게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78kg라는 저울의 숫자를 딱 보는 순간요, 이게 확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이게 72, 3인 거랑 78인 거랑 내가 체감하는 이 공포? 이게 너무 슬펐고, 본론만 들으실 거면 그냥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본론만 말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닌데, 본론만 궁금하신 거면요, 그냥 이 긴 방송을 안 들으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적어놓은 이 목차가 지금 제 눈앞에 쫙 있는데, 저는 순서대로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 거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계기. 그래서 저는 계기를 명확하게 일단 첫 번째로 세우시라,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세웠던 계기는 두 가지. 하나는 78이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감, 금방 80이 넘어갈 것 같은 그 느낌. 제가 만삭 때 83이었는데 80을 바로 넘길 것 같다는 이 어떤 공포가 저는 확 다가왔었고, 두 번째는 폐경에 대한 공포가 다가왔어요. 폐경. 여러분들 그 갱년기는 우리가 대충 언제쯤 온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40대 후반 정도면 갱년기가 시작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막연하게 막 찾아보거나 공부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폐경 있잖아요. 폐경. 생리가 완전히 끝나는 그 폐경이 되는 그 시기는 저는 50대 후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한 50대 후반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환갑 정도 되는 60 넘어갈 때쯤에는 이제 완전히 끝난 상태 아닌가?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제 생리 주기가 엄청 짧아져 있는 거예요. 날짜가 확 짧아져 있어가지고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저는 이미 한 6개월 정도가 생리 주기가 당겨져 있었고, 이게 그 폐경의 어떤 그 징조 스타트 증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들이 폐경이 언제 되는지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50세래요. 50살이면 이게 된대요. 50살에 폐경이 된다는 게 저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50살이 곧 다가오니까, 나한테. 그리고 저희 엄마가 평생 42kg로 사셨던 분인데 폐경을 지나면서 몸무게가 60kg대로 늘으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고기를 드시는 분도 아니고 술을 드시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이 42kg로 평생을 사셨다가 폐경을 거치면서 60kg대가 되는 걸 내 눈으로 봤고, 그리고 다른 분들, 내 주변에 있는 저보다 선배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폐경을 거치면서 10kg 이상 확 느는 걸 저는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폐경이 한 3년 남은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금방 다가올 거라는 거를. 근데 폐경 그 평균 나이가요 50세래요. 저는 생각보다 그게 빠르다는 것에서 너무 놀랬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거를, 이거 너무, 나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거기다가 또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초경이 빠른 사람은 폐경도 빠르대요. 그래서 저는 초경을 빨리 했거든요. 저는 5학년 때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폐경도 남들보다 빠를 수 있지 않나? 50 전에 나는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진짜 이제 곧 왕경기를 거치겠고, 나는 그러면 살이 더 찔 텐데, 내가 지금 78kg면 어떡해. 저는 그게 공포로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나 뚱뚱해서 입을 옷도 없고, 옷 사이즈도 안 맞고, 이래서 살 빼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의지였다면, 이제는 생존이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50대를 맞이할 수가 없다. 나는 50대에 80kg를 넘어가서 그 몸으로 나는 계속 60대, 70대를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면 진짜 성인병과 각종 질병과 싸우다가 나는 인생이 끝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기 살기로 난 이제는 살을 빼야 될 때가 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기를 먼저 명확하게 스스로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몇 달씩 갈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를 1년 동안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만든 동기는 저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내가 왜 쪘나? 내가 지금 살이 찐 이유가 뭔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먹는 양에 비해서 쓰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살이 찌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예전의 사고방식이에요. 사람들의 사고방식. 근데 나이가 드니까 먹는 게 덜 먹어도 살이 찐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게 느껴지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만큼 쓰는 사람이 과연 우리 나이대에 많이 있을까요? 다 있을까요? 그만큼 다 쓰고 살까요? 에너지를?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찌고 누군가는 안 찌잖아요. 근데 나는 술도 안 먹고, 저 술 안 먹거든요. 고기도 거의 안 먹어요. 고기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이. 근데 왜 살이 자꾸 찌는 거야? 자꾸 이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요. 내가 먹는 게 여기 자꾸 다 저장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비해 덜 써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먹는 게 다 이 살로 여기에 다 저장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저장을 안 하게 하는 게 문제겠는데? 기초대사량은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기초대사량이 줄긴 하지만, 나이 먹을수록 기초대사량이 줄지만, 준다고 해서 그게 지금 살찌는 속도만큼 내가 기초대사량이 줄었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기초대사량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게 다 너무 이 살로 다 가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뭔가 소비가 안 되고, 이게 다 저장이 자꾸 되는 느낌? 이게 저는 강했어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거를 막 이제 찾기 시작해요. 이제 막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이어트, 중년 다이어트, 그리고 뭐 다이어트 후기, 유튜브에서 다이어트 이 관련된 거 방송 하나 보면 계속 뜨잖아요.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 몇 달 본 것 같아요. 몇 달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도움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막 추려가면서, 저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소리인 것 같고, 이거는 뭐 이건 들으나 말하는 소리인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쳐내면서 엑기스가 되는 것들을 추려서 보니까요, 이제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다이어트 얘기하는 거 맞아요. 이게 많아요. 근데 그 의사분들 중에서도요,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40대 이상, 40, 50대 이상 되는 의사분들, 그리고 이제 출산을 경험하거나 출산한 사람들을 많이 진료해본 사람들이 이제 해주는 얘기를 이제 보고, 이게 저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난 저걸 그러면 타겟으로 해서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혈당 스파이크. 그러니까 지금 위고비, 뭐 마운자로 막 이런 게 엄청 지금 유행을 했어요. 근데 걔네들 원리가 다 뭐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그냥 혈당이랑 혈당 스파이크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혈당이 높다 이런 거는 이제 당뇨병이 있는, 내 몸에 병이 있는 질환인 거고, 혈당 스파이크는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확 치솟는 그 혈당 스파이크잖아요. 근데 그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있으면 자주 있을수록,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솟으면 솟을수록 그 순간 인슐린이 막 내 몸에 이제 분비가 되면서 그거를 포도당으로 저장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저장을 할 때 지방으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 포도당으로도 저장이 되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포도당으로 저장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 근데 이제 나이 먹은 이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저장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이게 너무 많이 살로 남는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지방으로 남으면요, 이게 살을 쓸 때 내가 나중에 다시 쓸 때 지방을 먼저 연소를 시킨대요. 근데 탄수화물 포도당으로 이게 저장이 된 애들은 나중에 다시 끄집어 달라 그러면 이게 내가 엄청 움직여야 그 에너지를 갖다가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남기지 않게 만드는 게 일단 최우선이었던 거고, 그래서 막 처음에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어떤 활동, 그리고 막는 음식, 혈당 스파이크에 안 좋다라는 음식, 막 이런 거 막 체크해가면서 막 그걸로 그럼 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2달 정도를 하는데 몸무게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한 1, 2kg. 근데 1, 2kg는 사실 밥 한 끼 굶으면 1kg 빠질 수 있는 몸무게잖아요. 근데 나 지금 식단을 내가 조절을 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음식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탄수화물, 떡, 빵, 막 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안 먹고 막 이러면서 조절이 들어갔는데 살이 안 빠져. 그래서 이게 아닌가? 왜 안 빠지지? 왜 막 이러지? 이러면서 계속 영상을 보면서 방법을 찾았는데, 나중에 제가 다른 어떤 의사분들 영상을 보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정리를 쫙 해봤더니 2달 동안요, 제가 한 2달 정도를 그 밀가루랑 탄수화물을 끊고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거쳐서 제가 3달째 될 때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처음에 한 2달은 안 빠졌어요. 근데 한 3달째부터는 똑같이 하는데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빠지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3달째부터 지금까지는요, 계속 꾸준히 야금야금 계속 빠졌어요. 1.5kg, 1kg, 2kg, 어떤 달 제일 많이 빠진 달은 한 3kg, 조금 덜 빠진 달은 한 1kg,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신 계속 그래프가 하얀 곡선을 이렇게 그려서 갔어요. 근데 첫째 달, 둘째 달은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석 달째부터 빠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는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요, 어떤 의사분이었나? 영상을 올려주신 걸 봤는데, 다이어트를 할 때 특히 70kg, 80kg 넘어가는 이런 중년의 40, 50대, 뭐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의 다이어트는요,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식사 제한을 딱 들어간다고 해서 내 몸이 바로 그 식사 제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2달은요, 다이어트 시작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기 좋은 몸으로 만드는 어떤 예비 학습 시간이 한 2달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달 정도는 내가 워밍업 하는 시기예요. 다이어트가 내 몸에서 작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내 몸 상태를 만드는데 2달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3달째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내가 이제 체지방을 연소를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끊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랬잖아요. 뭐 식단을 한 게 아니다. 나는 식습관을 바꿨지 식단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식단이 이렇게 메뉴를 짜가지고 무슨 특정 메뉴를 계속 뭐 마녀 스프를 계속 먹었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고 일반식을 했어요. 일반식을 계속했어요. 일반식을 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요요가 오지 않게 하려고. 일반식을 뚝 제한을 하고 다이어트식만 먹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일반식으로 돌아왔을 때 요요가 더 심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그럼 나는 천천히 빼도 좋으니까 일반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식으로 저는 진행을 했고요. 자, 끊어야 되는 거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끊어야 되는 거. 물론 당연히 야식,
뭐 군것질 이런 거 끊어야죠.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살 빼겠다고 하면 그건 도둑놈 신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제 끊는 거고요. 정제 밀가루, 그죠? 정제 밀가루. 그냥 탄수화물이 아니라요. 정제 밀가루를 끊는다고 생각하세요. 탄수화물을 끊는다가 아니라 정제 밀가루를 우리는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제 설탕을 끊어요. 그러니까 정제 밀가루랑 정제 설탕을 일단 끊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내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평소 먹는 음식 중에서 그럼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 외로 못 먹는 게 많아져요. 그 두 개를 이게 그 두 가지를 딱 안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요, 탄산음료 하나도 못 먹고요, 주스 못 먹고요, 설탕 들어가는 커피 이런 거 다 못 먹고요, 그죠? 그리고 정제 밀가루를 걷어낸다는 건 일단 면 종류를 다 못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빵을 못 먹습니다. 빵, 뭐 피자, 뭐 이런 것들. 저는 이제 뭐 토스트, 뭐 이런 것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이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빠진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메뉴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제 밀가루, 정제 설탕을 난 이제 내 식단에서 걷어낸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2달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는 시간이 돼요. 그 2달 동안. 그 2달 동안 그 두 개만 딱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생각 외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면서 그럼 내가 그걸 피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반식은 뭐지? 라고 찾게 돼요. 그럼 내가 이제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게 되는 시간이 2달이고요. 정제 밀가루랑 정제 설탕을 끊잖아요. 그리고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음식을 조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요, 대사가 바뀌기 시작해요. 내 몸의 신체 대사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 염증살, 여기 몸에 가득 쌓여 있잖아요. 40년 넘게 먹은 그 염증살이, 그게 먼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 다이어트 체지방 연소가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제 밀가루, 정제 설탕을 먼저 끊고 2달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밥을 지금 당장 밥 양을 확 줄일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설탕이랑 밀가루를 일단 덜어내고 나서 내가 그럼 먹을 수 있는 게 뭐지?가 되는 거고, 정제 설탕을 빼는 순간 그럼 집에서 대체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설탕을 대체하면서 음식의 단맛이 어쨌든 필요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올리고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소스류들 있잖아요. 쌈장, 그 다음에 그 드레싱 같은 것들. 그게 이제 저당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마트에서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그 뒤에 성분표 계속 보면서 설탕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거를 열심히 보면서 그 설탕이 안 적혀 있고 설탕 말고 이제 다른 걸 쓴 애들 있죠.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하는 시간이 한 2달 간 것 같아요. 그게. 그 2달을 하면요, 몸의 체질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붓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몸무게는 그대로지만 붓기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살이 빠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한 2달 동안 하신다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제 설탕, 그 다음에 정제 밀가루. 일단 2개를 가지고 한 2달 정도를 그 2개를 먼저 내 생활에서 덜어내는 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음식이 딱 걸러져요. 제가 먹었던 제가 그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이게 많이 그 메뉴를 걸러내고 남긴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뭘 많이 먹었냐면 야채찜, 야채를 쪄가지고 야채찜, 그 야채찜을 이제 소스 찍어 먹잖아요. 그럼 이제 저당 쌈장이나 저당 소스 같은 거 사가지고, 저는 이제 칠리 소스 많이 먹었거든요. 그 칠리 소스도 저당이 팔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샤브샤브를 먹는데, 샤브샤브도 이제 야채랑 고기 위주. 옛날에 원래 샤브샤브 먹고 나면 그 마지막에 저는 면을 좋아했거든요. 칼국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면은 이제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샤브샤브를 먹되 일반식을 먹되 면은 이제 나한다 굿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섯을 저는 좋아해가지고 버섯만 겁나 볶아가지고 스테비아도 조금은 괜찮아요. 조금은 설탕보다 훨씬 낫습니다. 스테비아가 그래도 버섯 볶음 이런 거 엄청 먹었고요. 밥도 그냥 일반 밥을 먹긴 먹었어요. 왜냐면 그건 밀가루가 아니니까. 그 정제 밀가루, 정제 설탕만 덜어내고 일반식 중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열심히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양배추 쌈, 그 양배추 쌈인데 참치 넣어서 먹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라면. 저 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라면집에 시집가라고 할 만큼 저는 라면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이어트라니까 밀가루를 걷어내야 되니까 당연히 라면을 못 먹잖아요. 그럼 라면을 정말 먹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라면을 먹을 때 계란을 2개를 넣어요.
계란을 2개를 넣어서 끓입니다. 먼저. 그리고 계란을 풀지 않아요. 그럼 계란을 먼저 2개를 천천히 먹습니다. 다 건져 먹어요. 계란을 열심히 건져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라면 먹으면요, 라면이 조금 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요, 라면을 끓여서 한 번도 라면 1개를 다 먹은 적이 없어요. 라면 한 반 개 먹고 땡. 아이스 라떼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 근데 라떼, 저도 라떼 파거든요.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라떼가 진짜 먹고 싶을 때는요, 그 오트밀 있죠. 오트밀 우유. 오트 우유로 대체해서 먹었어요. 우유를 그냥. 그거가 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간식이, 저는 이게 배고파서라기보다는 이게 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과자같이, 이게 뭔가 좀 입이 씹고 싶을 때, 그때 뭐 먹었냐면, 이제 견과류를 대체를 하고, 견과류도 뭐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견과류만 맨날 먹습니까? 근데 제가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과 갔을 때 병원 의사 선생님도 추천을 해주신 간식, 그리고 제가 유튜브 보는데, 유튜브에서도 그거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얘기하는 게 반건조 오징어를 얘기합니다. 반건조 오징어. 반건조 오징어가요, 단백질 덩어리예요. 단백질 덩어리. 라떼도 우유잖아요. 라떼 우유 들어가 있죠. 근데 우유도 칼로리는 높아요. 다이어트 하는 기간 중에는 아메리카노가 훨씬 낫죠. 그리고 우유가 생각보다 지방이 높은 그 유지방입니다. 유지방 종류 중에서도. 그래서 라떼를요, 우유를 덜 넣는 게 맞고, 그 우유 중에서도 가끔 드세요. 그러니까 맨날 먹지 말고 가끔 드시면서 그거 오트 우유를 대체하시는 게 좀 나아요. 오트밀로 대체를 하시는 게 낫고, 저지방 우유 이런 것도 넣어봤지만 너무 맛이 없어서 저는 이제 오트 우유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간식은 반건조 오징어. 진짜 그거는 살이 안 찝니다. 신기하죠? 밤에 먹어도 안 쪄요. 희한합니다. 반건조. 건조는 안 된대요. 건조는 살이 찐대요. 그래서 반건조여야 된대요. 제가 반건조를 잔뜩 냉동실에 넣어놓고 정말 입이 씹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반건조를 먹었고요. 그래서 제가 턱이 아파서 못 먹을 정도로 반건조를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은 계란 정말 많이 먹고, 계란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고, 메밀면도요, 사실 다이어트 할 때 그렇게 막 도움이 되진 않아요. 면 종류가 뭐 곤약면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두부면으로 대체하기도 막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대체했다고 해서 그게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대체를 해서 내가 그걸 수십 번을 먹을 게 아니면, 그냥 면 종류 자체의 횟수를 줄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드세요. 내가 만약에 메밀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드세요. 드시는데, 내가 만약에 평소에 10번 먹었으면 이제 한 번만 먹는 거죠. 한 번만 먹고, 한 번 먹을 때 메밀면이라는 그 내 좋아하는 그 면 종류를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계란을 한번 먹고 들어가세요. 저는 무조건 밥 먹기 전에 계란을 일단 먹었어요. 계란 먹고 밥 시작하면요, 밥 양이 줍니다. 그리고 계란 먹고 다른 걸 먹으면요, 이 혈당이 확 치솟는, 아까 그랬잖아요. 혈당이 치솟으면 저장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걸 막아주는 게 계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쿠팡에 보시면 그 계란들 중에 감동란 팔잖아요. 감동란. 저는 감동란도 돌아가면서 많이 먹었고, 근데 감동란은 소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는 안 먹는데, 다른 계란만 먹다 보면 너무 물려요. 계란 물려요. 그래서 계란을 돌아가면서 먹는데, 찐 계란도 먹고, 뭐 감동란 잠깐 먹었다가 이러다가, 그 쿠팡에 파는 것 중에 단백이라고 있어요. 단백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단백이라고 계란 흰자만 모아놓은 애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저는 사실 찐계란에서 계란 노른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계란 노른자 뻑뻑해서 저는 싫어하거든요. 근데 계란 흰자만 모아놓은 애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다 놓고 그것도 열심히 먹었어요. 그 단백이라고 있습니다. 반건조 오징어는 그냥 네이버에서 샀는데, 반건조 오징어 중에서 이게 한 마리씩 개별 포장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좀 비싼데 포장비가 더 붙거든요. 근데 그 포장비가 붙지만 한 마리씩 포장을 해줘서 편해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냉동실에 쟁여놓고 그리고 먹었어요. 건조는 안 됩니다. 반건조로 드셔야 돼요. 단백이 비린내 나요. 비린내가 나가지고 단백이 먹을 때 풀떼기도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는 것보다는요, 그냥 양상추 있죠. 양상추, 그냥 우리 그 양상추에 쌈장 찍어서 드시면요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샐러드로 먹으면요, 이게 되게 몰리고 내가 풀떼기 먹는 코끼리가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반건조 에어프라이어. 굽지 말고 에어프라이어. 샐러드로 해서 먹으면 이 샐러드 소스나 이런 게 뭔가 내가 코끼리가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양상추에 그냥 쌈장을 찍어서 먹었어요. 쌈장은 저당 쌈장을 사셔도요, 그냥 쌈장 같아요.
그냥 되게 맛이 비슷해요. 저당 쌈장이. 근데 그 저당 쌈장 시중에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그냥 풀떼기에다가 쌈장 찍어서 그냥 드세요. 그리고 단백이 드세요. 같이. 그러면 덜 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먹고, 양배추 쌈 그런 거 좋잖아요. 양배추 쌈도 제가 그 잘 먹은 이유가, 양배추 쌈은 쌈장을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이게 뭐 전혀 내가 이 풀떼기를 먹는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식사류를 많이 조절을 했고, 그 아까 그 얘기하셨어요. 정체기가 오지 않느냐. 그 정체기 오죠. 그 정체기라는 게, 근데 무게가 이렇게 빠지다가 내가 안 빠져서 이렇게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이, 내가 이 무게를 유지하는 걸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 몸이 자꾸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난 여기서 버티지 않고 내려가도 나는 살 수 있어, 나 여기서 굶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한 번씩 보여주는 겁니다, 내 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2주 정도 무게가 안 빠지는 것 같다 싶을 때는요, 저녁에 그냥 사과 하나 먹고 잤어요. 사과만 그냥 하나. 그런 식으로 이게 저녁을 그냥 세이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다시 그 저항선을 조금 내려가거든요. 그럼 다시 또 조금 또 내려가요. 그러다가 또 정체기가 또 오는 것 같다. 한 2주 정도 살펴봤는데 무게가 계속 제자리 그대로 있는 것 같다. 그럼 다시 또 조금 더 좀 세게 식사를 양을 확 조절을 줄여버리는 거죠. 저녁을 특히. 그러면 이렇게 확 줄여가지고 한 끼 정도 확 줄여버리면 다시 또 약간 이게 조금 이렇게 반응이 와요. 과일도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식사는 그런 식으로 했고 일반식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제 뭐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식습관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음식 종류만 바꿔가지고는요 안 돼요. 음식 종류를 바꾸는 거는 기본인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음식 먹는 타이밍을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음식을 어떻게 먹었냐. 제가 질문을 남겨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3끼 어떻게 먹었는지 궁금해요 하시는데, 제가 이제 결론을 명확하게 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3끼를 먹었기 때문에 찐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얻은 결론이에요. 내가 3끼를 먹어서 내가 살이 지금까지 불었었구나를 제가 1년 동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을 빼고 싶잖아요. 내가 살을 빼고 싶으면요 3끼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3끼 다 챙겨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확실하게 제가 느낀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낭 갔잖아요. 그 다낭 가서, 그 베트남은 조식을 다 주잖아요. 거기는 조식이 다 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식을 먹고 여행 갔으니까 또 열심히 먹잖아요. 3끼 다 먹었잖아요. 3끼를 딱 5일 먹었더니 5일 만에 바로 1.5kg 불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살이 찐 이유는 3끼를 먹어서인 거예요. 연예인들도 한 끼 먹고 사는데, 우리가 지금 살을 빼겠다는 사람이 3끼를 먹었더니 이게 당연히 찌는 겁니다. 3끼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만약에 살을 뺄 거면요 2끼 드셔야 되는 겁니다. 2끼 먹어요. 자, 한 끼는 안 돼요. 한 끼는 힘들어. 한 끼는 왜 힘드냐면 이게 공복 타임이 너무 길어져요. 내가 버티기가 힘들어. 그래서 한 끼 말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2끼인데, 이제 그 2끼를 어떻게 먹느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루 루틴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한 8시에서 9시경, 그러니까 아침 한 8시, 9시경에 영양제를 먹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 영양제를 먹을 때, 자, 제가 일단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동안 이제 뭘 먹었는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 영양제를 먹을 때 오일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올리브 오일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올리브 오일 캡슐을 제가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고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몸이요, 이 지방을 쓸 때, 내 지방을 없애려고 할 때, 그때 췌장이 움직여야 돼요. 췌장이 내 몸속에 있는 그 지방을 연소시켜가지고 이 살이 빠지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췌장이 돌아가게 만드는 영양소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내 몸에 들어가야 이 췌장이 지방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내 몸에 있는 이 체지방을 연소시켜줘요. 그러니까 살을 빼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지방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살이 안 빠져요. 왜? 췌장이 활동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방을 여러분 드셔야 되는데, 지방 언제 먹느냐? 아침에 드세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자, 영양제 먹을 때 올리브유 같이 챙겨서 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먹을 때 제가 이제 뭘 이제 먹으면서 이게 아침 조합으로 좋아 라고 딱 생각이 든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NMN 있죠. NMN 발음도 힘들어.
요새 그 한창 유행이잖아요. 약간 노화 방지 영양제의 대표 주자. 그 NMM이 처음에 먹을 때는 이게 뭐 효과가 확 느껴지는 그런 영양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NMM이 들어가는 게 제가 1년을 겪어보니까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덜 늙습니다. 덜 늙어요. 덜 늙어. 다이어트 할 때 노화가 오잖아요. 근데 그걸 막아주는 제가 살을 23kg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탄력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내 몸이 늙었다는 느낌이 없고 뭔가 몸이 부대끼지 않고 힘들지 않다라고 해줄 수 있는 영양제에 도움이 된 게 저는 NMM 같아요. 그래서 NMN을 챙겨 드시는 거 그게 아침 영양제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올리브유 꼭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챙겨 먹은 거 단백질 알약을 챙겨 먹었어요. 단백질이요. 그 보통 파우더로 많이 나와요. 파우더. 그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파우더 많이 먹는데 쉐이크로 타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가루 타 먹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그 가루가 너무 저는 귀찮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알약으로 되는 게 있어서 단백질이 알약으로 나오는 걸 샀어요. 그래서 단백질 알약으로 NMM은 그 뭐 추천을 다 똑같은 걸 하더라고요. 로킷 아메리카 걸로 다 대부분 먹더라고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거. 그리고 단백질 알약을 아침에 꼭 드세요. 단백질이 그 알약 영양제로 나옵니다. 영양제. 인터넷에 네이버에 치면 막 엄청 팔아요. 좀 몰랐어요, 저도. 가루로만 있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알약이 있어요. 그 알약 드세요. 그거 먹었더니 제가 그 근력 손실 막은 게 저는 그 덕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그 단백질 알약을 먹었거든요. 빈속에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아침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거. 그 다음에 꼭 먹어야 되는 거. 식이섬유. 식이섬유를 꼭 드셔야 돼요. 그 식이섬유도 뭐 유형이 많아요. 파우더로 나오는 거, 뭐 알약으로 나오는 거, 뭐 젤리처럼 나오는 거, 뭐 기타 등등 뭐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알약을 선호하는 사람이라 전부 다 알약으로 된 걸로 다 샀어요. 그래서 저는 식이섬유도 알약, 단백질도 알약, 그 다음에 저기 올리브유도 알약, 그 다음에 그 NMM 이렇게 해가지고 그 4종을 아침에 먹습니다. 먹고 그게 한 8시에서 9시경 정도에 먹는데 물을 500ml는 일단 먹습니다. 그걸 먹을 때. 그래서 그걸 먹고 저는 그거는 이제 뭘 식사를 했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공복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상태로 12시까지 버텨요. 낮 12시까지. 그러니까 오전에는 안 먹습니다. 오전에는 안 먹고 12시까지. 왜 안 먹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럼 8시, 9시경에 영양제 한번 먹고 12시 넘었어요. 그때 점심을 먹어요. 이때 하나 기억하실 거. 점심은 늦게 먹는다. 저녁은 일찍 먹는다. 딱 2가지. 그래서 점심을요. 맞아요. 간헐적과 비슷해요. 근데 간헐적이랑 조금 달라서 다른 것도 왜 다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점심을 늦게 먹어요. 최대한.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가 먹어요. 점심. 최대한 늦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침에 애 학교 가고 나면 먹었어요. 빵도 먹고 뭐도 먹고 나서 뭐 이따가 좀 뭘 하다가 점심도 먹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점심도 어떤 날은 12시 먹고 뭐 어떤 날은 1시 먹었다가 2시 먹었다가 내 맘대로지. 왜? 집에서 나만 먹으면 되니까. 나 혼자 먹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불규칙하면 안 돼요. 시간 정하세요. 시간 정해놓고요. 딱 지키는데 저는 이제 12시에서 1시 사이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점심을 먹고요. 그 다음에 저녁을 5시에 먹었어요. 5시. 근데 5시에 저녁 먹으라 그러면 이제 직장인들은 솔직히 힘듭니다. 그죠? 직장인들은 조금 힘들어요. 그 직장인들은 시간 조금 더 뒤로 미루셔도 돼요. 근데 주부들은 뭐 우리가 땡길 수 있으니까 5시쯤에 저녁을 드세요. 근데 제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점심을 내가 늦게 먹었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한 5시쯤 되면요. 그 사이에 그 텀이 짧기 때문에 내가 그 식사와 식사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4, 5시는 그래도 내가 간식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데 점심을 만약에 내가 좀 일찍 먹어. 한 11시에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내가 한 6시, 7시 막 이렇게 먹어요. 그럼 그 사이가 길어요. 그러면 자꾸 중간에 간식이 먹고 싶어져요. 근데 간식이 들어가는 순간 내 몸에 공복의 텀이 깨지면서 내 몸은 지방을 연소시키는 시간을 잃어요. 공복이 있어야지 내 몸이 체지방을 연소를 시켜요. 근데 그 공복 텀에 내가 중간에 뭔가를 넣어버리면 이 공복 텀이 깨지면서 내 지방 연소도 막고 그 중간에 들어간 음식 때문에 갑자기 혈당이 오르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한 번 더 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루 일과 중에.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내 몸은 저장을 하겠죠. 그죠? 그 에너지를 자꾸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식을 먹지 않은 게 중요한데 점심이 일찍이고 저녁이 늦게 되면 나는 그 사이에 뭔가 먹을 수밖에 없어, 내 배는. 그러니까 점심은 늦게 먹고요, 저녁은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과 저녁 사이에 내가 뭘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고요, 점심이 다 미처 소화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저녁을 먹잖아요. 그럼 저녁이 조금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내가 이만큼을 먹던 사람인데 점심 먹고 내가 좀 빨리 저녁을 먹잖아요. 그럼 저녁을 이렇게 줄이기가 편해요. 저녁을 조금만 먹어도 저녁밥을 많이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그러면 한 6시 전에 내가 이제 저녁을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부들은요, 엄마들은 애 밥을 먹여야 되니까 이제 애가 뭔가 일과가 끝나고 애 밥 먹을 때 내 밥을 같이 먹는 경향이 있잖아요.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왔을 때 같이 밥을 먹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밥 시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녁이 늦어져요. 저녁이. 그래서 저는 제가 다이어트를 작년에 결심하고 1년 동안 뭘 했냐면 밥은 각자 먹습니다. 살을 빼야 되니까 각자 먹습니다. 나는 내가 먹어야 되는 시간에 먹겠다, 니네는 니네가 먹어야 되는 시간에 먹어라. 각계전투. 그러면 내 밥을 먼저 먹고 지들이 먹기 때문에 내 밥 시간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가족의 뭔가 패턴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내 밥 시간이 자꾸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이어트가 잘 안 됩니다, 그게. 근데 저녁을 무조건 일찍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6시 전에 그렇게 끝내버려야지 6시부터 내가 다음날 점심 먹는 12시까지가 공복으로 유지가 돼요. 공복으로 꽤 긴 시간이 유지가 되죠. 그리고 이 사이에 우리는 뭘 하죠? 자죠. 이 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야지 살이 빠져요. 지금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40대가 돼서 이렇게 되면 이 잠이, 수면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새벽에 계속 깨고, 우리가 임신 때부터 겪었던 증상이죠. 임신하면 계속 새벽에 깨서 화장실 가고 막 이러니까 이 잠이 한 번에 쭉 자는 게 없어지고, 계속 중간에 자꾸 깨게 되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자긴 자는데 깊게 자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자도 뭔가 이게 개운하지가 않고, 막 이런 생활이 우리가 지금 십수년 아닙니까 벌써?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요,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진짜 많이 봤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다들 그거고요, 잠을 안 자면 살 안 빠져요. 근데 그게 잠을 잘 때 나오는 내 몸에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그 호르몬이 이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잠을 자야 되는 이유는요, 자는 동안 내 기초대사량을 소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초대사량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기초대사량. 그 기초대사량의 대부분이요, 내가 낮에 움직여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밤에 잘 때 그만큼이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나는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자다가 깼다가 이러니까 우리가 소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6시에는 일단 먹고 식사는 땡쳐야 되는 거고요. 잠은 뭐 그래도 한 12시 전엔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냐? 잘 안 된다, 이런 분들 많죠. 저도 그랬으니까. 저 새벽 한 2-3시 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바꿨어요. 무조건 땡겨야 돼요. 잠을 어떻게든 땡겨서 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멜라토닌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시 경에 우리가 저녁을 털었잖아요. 저녁 식사를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한 7시까지 가셔도 돼요. 한 7시 전에는 내가 저녁을 다 끝나겠다,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7시 정도에 내가 이제 끝냈어요. 그러고 나면은 한 9시, 10시 정도에 저녁 영양제를 한번 먹습니다. 저녁 영양제. 그러니까 저는 영양제를 2번을 먹은 거예요. 아침에 한번 먹고 저녁에 한번 먹고. 그 저녁에 먹은 영양제는 갱년기 영양제. 갱년기 영양제 먹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 그 다음에 루테인, 이런 거 있죠. 루테인 뭐 이런 거, 눈에 좋은 거. 그 지용성 영양제들은 저녁에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멜라토닌을 드셔서라도 잠은 무조건 조금 땡겨서 자려고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멜라토닌을 그래서 고르는 걸 알려드리면, 저도 이제 멜라토닌을 수도 없이 사먹으면서 제가 먹어보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거. 맞아요. 마그네슘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도 밤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이렇게 쳐보시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유형이 있어요. 젤리로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약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장단점이 있는데, 젤리로 나오는 애들은 물을 먹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그냥 씻고 바로 그냥 이게 침대에서 그냥 자도 돼요. 근데 이게 물을 안 먹으면요, 우리가 왜 물이 들어가면 자다가 중간에 깰 가능성이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물을 안 먹어도 되니까 그 젤리로 된 멜라토닌을 먹으면 수면을 조금 더 길게 갖고 가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멜라토닌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능이. 하나는 잠이 들락날락하게 내 몸을 나른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있고, 한 가지 또 역할은 잠을 잘 때 잠이 깊게 들게 만드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느냐? 아니에요. 대부분 잠이 나른하게 되는 거는 다 멜라토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이중배합이라고 써있는 멜라토닌들이 있거든요. 걔네들만 두 번째 기능까지 같이 해요. 그러니까 잠이 깊게 드는 역할까지. 그러니까 잠이 들락날락하게 만들어준, 내 몸이 약간 나른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는 모든 멜라토닌들이 기능은 다 갖고 있지만, 이중배합이라고 써있는 걸 사셔야지만 그 안에 잠을 깊게 자게 만드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그게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젤리에는 그게 잘 없어요. 그래서 알약으로 된 거에만 그 이중배합이라고 되는 애들이 많이 팔아요. 시중에 파는 것들이. 그래서 2mg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 2mg 정도에서 시작을 해보시고, 몇 달 지나서 좀 먹어봤는데 난 좀 약한데 그럼 한 5mg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5mg를 먹고 있고, 알약으로 된 걸 먹고 있는데, 이중배합이라고 된 거 사시면 사실 다 비슷해요. 제가 몇 가지 사봤거든요. 생긴 것도 비슷해. 분명히 회사는 다른데 생긴 것도 비슷해. 약 때깔도 좀 비슷하고 뭔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 배합 멜라토닌 쳐가지고 구매를 해서 2mg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시작은 2mg로 해보시고, 난 좀 약한데? 그럼 이제 한 5mg 정도로. 갱년기 영양제는요, 저도 지금 이제 이것저것 사가지고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김희애 씨가 선전하는 거 있습니다. 뭔가 그냥 김희애 씨라서 샀어요. 김희애 씨의 뭔가 자기 관리 뭔가 닮아가고 싶어서 그냥 김희애 씨가 광고하는 그 영양제 있습니다. 그거 일단 사가지고 그거 일단 한 2박스 먹어봤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뭐 먹었다고 해서 내 몸이 막 효과가 갑자기 번쩍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냥 내 몸이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뭐 크게 뭐 문제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부작용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일단 한 2박스 먹어봤는데 이제 먹던 거 거의 다 끝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또 딴 거 한번 먹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막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먹어보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경의 나이가 여러분 생각보다 빠릅니다. 50이면 폐경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50 되기 전에 빼야 됩니다. 빼야 되고, 제가 그 영양제는, 제가 먹는 영양제는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올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루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오전에 갱년기가 늦춰지는 건 아니죠. 그냥 갱년기가 뭔가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걸 조금 완만하게 해줄 뿐 갱년기가 늦춰지지는 않아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생리 주기가 이렇게 자꾸 빨라지고 이게 여성 호르몬이 줄잖아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게 급격히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를 조금 천천히 이렇게 조절이 되게끔 하는 게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고, 제가 그걸 왜 먹었냐면, 갱년기 영양제를 왜 먹었냐면,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먹었다기보다는 여성 호르몬이 살 빼는데 도움이 돼요. 여성 호르몬 자체가. 그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날씬한 이유는요, 그 몸에 여성 호르몬이 주는 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수록 줄잖아요. 그럼 그게 살이 안 찌게끔 막아주던 어떤 방어 기제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난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방어 기제가 줄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걸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보완하는 영양제는 뭐다? 갱년기더라. 대부분 찾아보니까. 그래서 갱년기 영양제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공복 시간은 18시간 정도 제가 나오게 만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 18시간 중에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복이요, 되게 주는 그 긍정적인 영향이 많아요. 이 공복이 길어질수록요, 노화가 늦춰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몸의 공복 시간을 많이 만들어줄수록 내 몸은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위장과 장기관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럼 그 애들이 쉬면서 이 쌓여있는 지방을 연소를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그게 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공복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간헐적 단식이네요. 근데 간헐적 단식과 좀 달라요. 왜냐면 간헐적 단식도 해봤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때 실패했어요. 왜냐, 내가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간헐적 단식은요, 그냥 시간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공복 몇 시간 하고 몇 시간 동안 실컷 먹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겁니다. 실컷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되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세끼 먹으니까 우린 찐 거예요. 세끼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이 시간과 시간 사이에 자꾸 내가 나는 지금 간헐적 단식이니까 지금 이 시간은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안 빠지는 겁니다. 계속 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점심은 늦게 먹고 저녁은 당겨서 대신 그 사이에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 사이에 안 먹어야 되는 거고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가 근데 엄청 먹고 싶은 간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엄청 먹고 싶은 뭐 간식이 있는데 이거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치즈케이크 너무 땡기는 날이네. 그거 치즈케이크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러면 그 치즈케이크를요 점심 식사에 붙여서 먹어버리세요. 점심 먹고 치즈케이크까지 먹어요. 그냥 바로 먹어요. 같이 다 먹고 저녁까지는 안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아시죠? 입냄새 나죠. 근데 물도 많이 드셔야 되고요. 저는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식욕이 땡겨. 내가 공복을 지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식욕이 땡겨. 그 순간 나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사탕을 드세요. 사탕.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사탕 하나 있죠. 우리 뭐 이따만한 왕사탕. 그 왕사탕을 먹어도 그 왕사탕 안에 칼로리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암만 큰 사탕을 먹어도요. 50칼로리가 안 넘어요. 안 넘습니다. 근데 내가 버티다가 내가 식욕이 땡겨가지고 뭘 먹는 순간 우리가 뭐 조그마한 거 하나만 먹어도 100칼로리, 200칼로리 훅 가버리죠. 근데 사탕 하나를 딱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사탕 그거 있죠. 조그마한 사탕. 우리 입냄새 제거할 때 먹는 이클립스 같은 그런 사탕. 저는 저거 뭐지 민티아 일본 여행 가면 사오시는 그 민티아 그거 좋아해가지고 민티아를 박스채 지금 하나 갖다 놓고 먹고 있는데 그 사탕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 알 정도 딱 먹잖아요. 그러면 단맛이 들어가면 사람이 그 식욕이 조금 누그러져요. 그러니까 내가 폭식하면서 갑자기 치솟을 수 있는 그 식욕을 사탕이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배가 고프다. 나 지금 못 참겠는데? 나 공복을 지금 깰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위급 상황에 불 끄는 심정으로 사탕 하나 드시면 돼요. 근데 사탕을 뭐 엄청 단 설탕 잔뜩 들어간 사탕 말고 이 조그마한 그 사탕들 있잖아요. 뭐 이클립스 같은 그런 애들은 설탕이 생각보다 그 한 알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설탕 이 사탕 한 통 털어서 내가 지금 배 채울 게 아니라 한 알 두 알 먹는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식사하기 전에 계란을 적극 활용하셔라. 그 다음에 쌀밥을 꼭 다른 걸로 대체해가지고 먹어야 되는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곤약밥도 먹다 보면 물리고 현미밥도 먹다 보면 물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밤 양을 일단 덜고 무조건 먹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요. 나는 여기서 무조건 남긴다. 그러니까 이 버려지는 음식에 대한 아까움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접고요. 이게 먹을 때 나는 이거를 무조건 나는 이걸 좀 남긴다. 이 쌀밥의 양을 남긴다라고 생각하고 먹고 얼마 전에는 그래서 저희 남편도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세 식구가 한우 먹으러 갔었거든요. 한우 먹으러 가서 이제 고기 단백질 고기를 이렇게 먹고 쌀밥 있죠. 그 공깃밥을 셋이서 한 개 먹었어요. 한 개를 세 명이서 나눠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지금 그렇게 있어요. 밥 종류는 줄이고 반찬 고기 저는 생선 엄청 많이 먹었고요. 왜 저녁 때 밥하기 싫은 때 있잖아요. 밥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뭐 내가 지금 뭔가 귀찮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저는 그때 회를 먹었습니다. 회를 시켜가지고 이제 다른 건 안 먹고 이제 생선 살만 이렇게 먹은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얘기. 치팅데이는요. 근데 일반식을 그렇게 먹으면요. 사실 치팅데이가 따로 필요한 건 아니고요. 외식을 하는 날이 저는 치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밖에 나갔는데 애도 밥 먹어야 되고 남편도 밥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다 같이 굶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밥 먹으러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식 드세요. 근데 나는 뭘 먹으면 안 돼요? 정제 밀가루, 정제 설탕. 그럼 그 두 가지 피해가지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메뉴 중에서 내가 섭취할 수 있는 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먹고 싶다. 뭐 피자집에 가요. 근데 간데 차라리 그러면 나는 뭘 먹는 게 나을까요? 피자 말고 뭘 먹어야 될까요? 저는 그러면 치킨을 먹었어요. 차라리 그때 치킨 껍데기 벗기고 치킨 살을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게 저는 치팅이었어요. 치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가 난다고요? 탄수화물이 많이 부족하면 화가 많이 나. 사람이 성격을 잃는다고 얘기를 하죠. 탄수화물 확 줄이면 안 되고요. 제가 옛날에
결혼할 때 급하게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을 완전 끊고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8kg를 빼고 결혼식을 급하게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40대 초반인가에 그 짓을 또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나는지를 몰랐어요. 두드러기가 막 나고, 이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산 다음에 비닐을 이렇게 손목에 걸고 오잖아요. 그럼 이 손목에 건 이 선대로 여기에 막 이게 두들겨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나 이거 몸에 뭐 이렇게 뭔가 이상이 생겼나 싶어서 병원을 갔더니 그게 탄수화물을 갑자기 끊었을 때 생기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끊으면 안 돼요. 탄수화물을 끊지 마시고 탄수화물을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은 늘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야 되잖아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밥을 먹고 난 직후 20분이 중요해요. 식후 20분. 밥 먹자마자 이렇게 앉아갖고 배부르다 이러고 있으면 이제 내 몸의 혈당이 이제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제가 운동은 안 했지만 밥 먹고 나서 바로 앉아갖고 있는 거는 무조건 금지. 그래서 밥 먹으면 개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했습니다. 뭐 빨리 걷거나 뛰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요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어야 돼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밥 먹고 20분 동안은 내가 앉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밥 먹고 식후 20분만 딱 버티시면 돼요. 식후 20분 동안을 움직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이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밥 먹은 걸 즉시 치웁니다. 그러면 나는 일단 서 있어요. 내 몸이 서 있어요. 내 몸이 서 있으면요 그래도 얘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 몸이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혈당 스파이크가 치솟는 걸 막습니다. 제가 삼성 헬스 들어가 보면 내가 오늘 몇 보 걸었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가 오거나 이래가지고 산책을 못 나가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는 날 있잖아요. 그 날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3,500보를 걸었더라고요. 집 안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브런치 약속이요? 브런치 약속을 왜 하죠? 살 뺄 건데. 점심 약속하세요. 브런치 약속하지 말고 점심 약속으로 바꾸세요. 브런치 약속 말고. 밥 먹고 20분 정도를 계속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하고, 제가 이거 웃긴데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무슨 짓 했냐면, 비가 오거나 개 데리고 못 나가요. 저는 그러면 뭐 했냐면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본 거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계속하는 거 있죠. 이거 있죠. 이거 하면서 서 있었어요. 이거 너무 코미디인데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밥 먹고 식후 20분 동안요 서서 TV 보면서 그 짓을 했어요. 그러면 내 몸은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몸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생각을 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그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속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동은 안 했어요. 뭐 땀 빼는 운동이나, 왜냐면 78kg에서 시작을 했는데 뛰기에도 내 무릎이 성치가 않고 내 몸 무게가 일단 너무 불어 있고 힘들고, 그리고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식욕이 솟아요. 난 최대한 지금 식욕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 안 하고 산책을 일단 죽으라고 했고요. 그래서 혹시 개를 키울까 말까 고민을 하신다면 개를 키우십시오. 개를 키워서 산책을 나가세요. 그러면 밥 먹고 바로 나가면 개도 행복해지고 저도 살이 빠집니다. 우리 개가 아주 행복한 개가 됐죠. 라떼가. 왜냐면 점심 먹고 나가지, 저녁 먹고 나가지, 아침에 신랑이 출근하기 전에 데리고 나가주지. 하루에 산책 3번 하는 개가 어딨어요. 하루에 산책을 3번 하니까 지는 아주 행복한 개가 되고 저는 살이 빠지는 거고. 산책을 뭐 길게도 안 해요. 뭐 짧으면 한 5분 10분 할 때도 있고, 조금 길게 해봤자 15에서 한 20분 정도. 근데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밥 먹자마자 바로 밥 먹고 20분 동안 앉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 되면 그러면 빠지세요. 분명히 빠집니다. 그거랑 그 다음에 공복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은 좀 늦게 먹고 저녁은 땡겨서 먹고, 그 사이에 뭐 먹지 말고 요 사이에는 뭐만 있다. 영양제만 2번 먹습니다. 영양제 타임 먹을 때 물을 500ml씩 먹습니다.
그 물을 왜 500ml 먹었냐면요. 그 물을 많이 먹어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물 먹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약을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물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럼 약 먹을 때 나는 물을 왕창 먹을래? 이래서 물을 그 영양제 아침 영양제 먹을 때 500ml 먹고 저녁 먹을 때 500ml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2번 먹으면 벌써 나는 1리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물 1리터는 나는 먹은 거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뭐 물 한두 잔은 먹었겠지. 그러니까 그걸로 퉁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공복 시간을 만드는 게 제일 키포인트. 공복이 길게 가져가야지만 살이 연소가 된다는 거. 특히 저장돼 있는 게 많은 몸일수록 이 공복 시간. 그 다음에 식후 20분 동안은 나는 무조건 움직인다. 식후 20분 동안 뭐라도 한다. 아까 보여드렸죠? 옆으로 요거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운동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공복에 올리브오일 이런 얘기는 아까 아침에 먹는다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운동도 제가 지금 뭐 바디 프로필을 찍을 거예요. 내가 뭐 10일자 복근을 만들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거 다 관심 없고, 나는 커피 못 끊죠. 커피를 끊을 수는 없어서 커피를 언제 먹는다? 식후에 바로 이어서 아메리카노로 먹고, 저는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라떼가 진짜 땡길 때는 이제 외출했을 때 먹는데, 그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트밀 우유로 대체해가지고 먹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먹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헬스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래도 가려고 해요. 저한테 2번은 엄청 큰 거예요. 2번은 엄청 큰 거예요. 방탄커피는 못 먹겠던데요. 저는 제 입에 안 맞아서 못 먹겠던데. 근데 잘 먹는 사람들도 잘 먹더라고요. 그 버터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먹던데, 저는 그렇게는 못 먹겠고, 그냥 땅콩 버터와 사과로 저는 만족을 했고, 지금은 이제 헬스를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공원 걷고 이런 거 좋아해요. 걷는 거는 좋아요, 걷는 거. 그래서 걷는 거 위주로는 지금도 자주 라떼랑 가서 이제 걷고 있고, 근데 이제 땀 빼는 운동을 왜 2-3번을 이제 하려고 하느냐, 이제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유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게 허벅지 근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체 근육. 그래서 저는 지금 운동하는 건 루틴이 뭐냐면, 가서 10분 동안 이제 빨리 걷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몸에 열을 내요. 그 다음에 30분 동안은 하체 운동만 합니다. 하체만 해요. 하체 그 운동기구 한 3개를 돌아가면서 이제 하면 한 30분 지나가거든요. 하체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분 동안은 인터벌로 이제 걷고 뛰고를 반복해요. 1분 뛰고 3분 걷고, 1분 뛰고 3분 걷고, 요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인터벌이 좋은 점은 이제 아시죠? 1분을 뛰잖아요. 1분을 뛰고 3분을 걸으면요, 그 3분 걷는 동안도 얘는 뛰는 줄 알고 있어요. 내 몸을 속이는 거지. 그래서 1분은 뛰고 3분은 걷고, 1분 뛰고 3분 걷고, 요거를 계속 해가지고 하고, 저는 지금 그 근육, 그러니까 웨이팅은 전 하체만 죽으라고 하고 있어요. 상체는 이 다이어트 유지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대요. 하체를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 하체에 살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체에 다 물렁살.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살 길은 하체에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근육을 지금 하체 운동만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공복 시간, 그 다음에 식후 20분 동안은 무조건 나는 서있든 설거지를 하든 제자리 걸음을 하든 나는 20분 동안은 앉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복 그 타임을, 루틴을 유지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일반식을 먹는데 뭘 덜어낸다? 정제, 밀가루, 정제, 설탕. 그거 2개 뺀다. 그거 2개 빼는 게요, 생각보다 못 먹는 음식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시작해보시면 이것도 설탕이 있었네, 저것도 밀가루가 있었네, 이렇게 생각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2개 덜어내잖아요. 몸에 염증 확 빠져요. 진짜 몸에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고요. 2달 진짜 딱 해보세요. 2달만 딱 하면요, 3달째부터는 살이 빠집니다. 분명. 제가 장담해요. 제가 겪은 장본이니까. 다낭 가가지고 3끼 먹으니까 바로 살이 찌고, 집에 와가지고 다시 이 루틴에 들어가니까 바로 다시 또 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살 빠지는 루틴이 맞는 건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3끼를 먹어서 지금까지 찐 거다. 2끼만 먹어야 된다. 2끼만 드세요. 2끼. 한 끼는 안 돼. 한 끼는, 우린 연예인이 아니니까, 우린 연예인이 될 건 아니니까, 저당 소스 같은 건 괜찮아요. 저당 소스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소스를 그렇다고 뭐 사발로 드실 건 아니니까, 그죠? 제육볶음을 그러니까 만들어 먹는데 거기에 저당 소스로 넣어서 내가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밖에서 먹어, 외식으로 먹어,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이 설탕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먹어요. 먹으세요. 드셔도 돼요. 일반식이니까 내가 그 정도는 먹어도 됩니다. 근데 먹는 그 타이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 타이밍과 저녁 타이밍 그 사이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먹는 거는 조금 저는 지양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오늘 갑자기 입이 터졌어. 그래서 내가 오늘 뭘 좀 먹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 날이. 저도 있지. 라면 땡겨서 라면 먹은 날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라면을 먹었어요. 그러면 내일은 타이트하게 쪼아야 돼요. 오늘 먹어요. 근데 내일 내가 식단 타이트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안 찝니다. 제가 그걸 1년을 해봤잖아요. 매일 365일 동안 제가 매일 몸무게를 재면서 제 신체 변화를 제가 관찰을 한 거거든요. 내가 어제 먹었어. 엄청 먹어. 맞아요. 배란길이 터져요. 입이 터져요. 근데 저는 배란기보다는 생리 직전이 저는 터져요. 생리하기 한 전날, 전전날에 저는 입이 터져요. 그럼 그날은 뭐가 자꾸 땡겨. 특히 단 게 막 땡기고 초콜릿이 먹고 싶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근데 먹었어. 뭔가 이렇게 달달한 케이크가 땡겨가지고 먹었어요. 그럼 그날은 먹어요. 그냥 먹었는데 뭐 어떡해. 먹었어. 먹은 거고. 근데 그 다음날 무조건 식사량을 조절을 바로 하잖아요. 그럼 안 쪄요. 안 쪄요. 제가 확실하게 관찰을 했어요. 근데 오늘 먹었네? 내일 됐는데 나 좀 피곤하니까 그 다음날 좀 조절해볼까? 그럼 말짱꽝. 그럼 말짱꽝. 그러니까 오늘 먹었으면 내일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빠집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 강조했던 부분, 이거를 다 가능하게 만든 거는 절박함이에요. 그 절박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동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폐경이라는 그 나이가 너무 빠르더라. 나는 그렇게 빠른 줄을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50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제 느낌에 제가 지금 80년생이니까 제가 지금 46, 7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제 느낌에 저는 이제 초5에 초경을 시작을 했으니까 제 느낌에는 한 1, 2년 사이에 저는 종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그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성 호르몬이 거의 없고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 거거든요. 그럼 죽기 살기로 그때는 진짜 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78kg에서 시작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죽기 살기로 난 여기서 밀리면 난 답이 없다라는 절박함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절박함의 동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나 살 빼서 좀 예쁜 옷 입고 싶어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그 동기는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것 같은 어떤 그런 공포감, 그런 절박감 이런 게 확 와야 그때부터 내가 뭔가 작심을 하고 이렇게 뭔가 좀 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동기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살이 쪄도 괜찮아, 아유 더 먹어도 괜찮아, 더 먹어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뺄 때 똑같아요. 아유 안 빼도 돼 옆에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흔들리잖아요. 내가 지금 떡볶이가 먹고 싶고 막 이런데 근데 그 순간도 내가 버티고 넘어갈 수 있으려면 나는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인간이 있든 없든 나는 지금 나는 폐경이 오기 전에 나는 무조건 살이 빼야 돼 이런 약간 절박함, 이런 절실함 이런 게 누군가에게 그 필요한 그 동기가 있어야지만 사람이 좀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동기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 방법적인 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기가 지금 그래서 이걸 들으셨어도요 지금 당장 실천으로 안 가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느낀 이 공포를 지금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느끼는 그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가 떠오르시겠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작심을 하고 뭔가 움직이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 공복 시간, 그 다음에 루틴, 하루 2끼, 3끼 먹으면 쪄요.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대로 실천을 해보시면 2달까지는 잘 안 빠집니다. 2달까지. 근데 3달부터는 저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저울이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저울이 꾸준히 조금씩 야금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을 빼면 된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할 거면 이제 장기로 가야 되잖아요. 길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로 뺄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저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요 안 힘들어요.
이 힘이 들면 사람이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근데 생각보다요, 이 공복이, 이 루틴이 그냥 익숙해져 버리니까, 하루 두 끼 먹는 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게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아침에 배가 고프긴 한데 그때만 넘기면 되니까 이게 딱히 그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도 뺄 수 있었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정제 밀가루랑 설탕만 덜어냈을 뿐인데도 생각보다 내 몸에 있는 염증 살들과 붓기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순환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건강 자체가 일단 좋아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이 제 발 사진 보시면요, 그 78kg일 때의 발은 엄청 퉁퉁해요. 엄청. 근데 이게 지금 55kg가 됐을 때 발은 보면 붓기가 쪽 빠진 발이에요. 이게 완전 달라요. 이 살의 느낌이 아니라 이 붓기 자체가 완전 달라져서 순환이 완전 이게 다른데, 이건 다른 건강 상태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게. 그러니까 1년 동안 저는 이 과정을 거쳐서 살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말씀드린 대로 땀 빼는 운동은 안 했지만 식후 20분 동안은 무조건 움직인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밥 먹으면 이렇게 좀 늘어지는 스타일이고, 약간 기대서 쉬었다가 뭘 하는 스타일인데, 그거를 끊어낸 거죠. 그러니까 끊어내는 것들만 정확하게 다 끊어내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저는 이 루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어려운 방법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의지의 문제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다. 제가 여담으로 내가 이번 생에 부자가 되긴 글렀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제가 살을 빼고 나니까 다이어트 제품, 다이어트 보조제 뭐 이런 거 제안이 엄청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다 거절을 했어요. 이유가 그걸 먹고 나는 뺀 게 아니니까. 내가 그걸 먹고 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먹고 나는 뺐다라고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나는 다 거절을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먹고 뺐다고 해도 아무도 모를 텐데 뭐 그냥 팔면 되지, 뭐 굳이 그걸 다 그렇게 가리시냐 이러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이번 생에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근데 뭐 아닌 거를 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보조제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고 나서 난 유지를 할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제 같은 것들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 먹는 거에서 뭔가 좀 체지방이 덜 쌓이게 만든다든지, 내가 뭔가 이 몸의 대사가 활발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그 정도의 약간의 보조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유지를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량을 해야 되는데 보조제에 의존을 한다 그러면, 보조제에 의존하고 나는 먹는 건 계속 똑같이 먹는다, 그 절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거 많이 해봤잖아요, 이때까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조제에 의지를 하더라도 밀가루 덜어내고 뭐 설탕 덜어내고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 보조제도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조제 1년 동안 제가 먹은 게 없고요. 제가 보조제 수도 없이 사본 사람인데, 이번 1년 동안은 저는 다이어트 보조제는 먹은 게 없었고, 영양제를 잘 챙겨 먹었고, 저는 단백질 영양제 이런 것도 이번에 처음 먹은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걸 먹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피부에 바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엄청 챙겨 발랐어요. 왜냐면 이게 노화가 느껴지니까. 그 선크림 이런 거 저는 30대까지도 잘 안 발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름, 노화가 막 40대에는 걱정이 되니까. 근데 다이어트도 똑같은 거죠. 몸의 노화 때문에 내가 시작을 한 거지, 이게 지금 뭐 미용 때문에 시작을 해가지고 미용으로 나는 목표가 세워진다? 그러면 하다가 흐지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서 자꾸 난 지금 연애할 게 아닌데 이미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고 옆에 남편도 그냥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계속 살지 뭐,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적인 측면,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동기, 절실하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동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 나이랑 비슷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너무 놀랬거든요. 내 자신이 너무 놀랬어요. 생각보다 폐경이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처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디톡스 맞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한번 찾아도 보시고 검색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 다가올 50대를 향한 어떤 나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이어트를 들어가시면 훨씬 길게 유지하기가 좀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이상 이렇게 쭉 유지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두 끼를 계속 먹으면
그래도 요요가 좀 덜 오겠구나. 내가 뭔가 나중에 단 거가 입이 터져가지고 내가 좀 먹어도 이 두끼 패턴을 그래도 좀 갖고 가면은 내가 그래도 요요가 오더라도 뭐 확 이렇게. 김신영 씨가 그 요요가 온 거 그 과정을 봤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김신영 씨 그 돌아가는데 6주 걸렸대요. 6주. 이거 어떻게 뺀 살인데 그 6주 만에 다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와, 나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린 그 루틴으로 그대로 만약에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6주에 그렇게 돌아갈 정도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루틴과 함께 동기, 내적인 어떤 절실한 동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장은 이게 인스타가 오류가 날 때가 있어가지고 저장이 돼 있으면 제가 이거를 며칠 더 보실 수 있게 이걸 걸어 볼게요. 이거를. 근데 김신영 씨 돌아간 계기가 그거였대요. 저거 뭐야, 전유성 씨, 그 개그맨 전유성 씨랑 엄청 친했는데 전유성 씨가 그 병원에서 아프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전유성 씨가 죽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을 지금 아프니까 이거 못 먹는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먹고 살아라. 인생 뭐 있냐.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병원에 있을 때 김시영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김시영 씨 듣고 너무 좋아했던 어떤 선배 그 상실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해준 그런 내용들, 그래 인생 뭐 있냐, 그래 먹자, 그런 것들이 막 합쳐지면서 한 6주 만에 그렇게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뺐는데 1년을 뺐는데 내가 6주 만에 돌아간다 생각하면 진짜 울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목표가 53까지는 계속 지금 이렇게 빼고 그 다음부터 유지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53일 때가 가장 정상적인 몸무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5까지 뺐는데 아직도 인바디를 재면요, 그 체지방이 조금 높아요. 체지방이 한 1.1kg 정도가 그 정상치보다 높은 수치라고 나와요. 그 체지방이 여기서 조금 한 1, 2kg 정도 체지방이 조금 더 빠져야 그 인바디에서 정상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고,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유지로 목표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고, 유지할 때도 근데 이 루틴은 아마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우리 새끼가 먹으면 찌니까. 키는 저는 163이 조금 안 됩니다. 162.7이에요. 저 줄었어요. 저만 준 거 아니죠? 다른 분들도 다 줄었죠. 건강검진하면 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줄었어요. 옛날에 한 대학 갈 때까지는 그래도 163점 몇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162.7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63이라고 치고 54가 평균이래요. 63 키에는 54kg가 평균 몸무게래요. 근데 이제 54보다는 저는 체지방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한 1kg 정도 체지방을 조금 더 빼야지 그게 정상 인바디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53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도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비율이요, 다행히 그래도 비율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새로기가 남긴 간식을 얘가 간식을 안 남깁니다. 지금 제 빠진 살이 절로 다 간 것 같아요. 애가 지금 우리 집 애만 그래요. 엄청 쪘어요. 제가 작년 사진 보고 올해 사진 보니까요, 우리 애가 너무 건장해졌어. 이 양도 엄청 늘고요. 이 먹는 양 자체가 일단 늘고 여드름도 막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확실히 여기 이거 있죠. 요거 약간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막 수염도 많이 올라오고 정수리 냄새 장난 아니고,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먹는 약이 훅 늘어가지고요. 뭐 남기지를 않아요. 일단 쟤는 지금 지가 더 먹지. 저는 일단 간식 자체를 별로 안 먹고 거의 1년 나왔죠. 가끔 먹긴 먹었어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새로기가 지금 40kg 조금 넘어요. 지금 한 40에서 41 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키가 150 한 3 정도? 지금? 좀 많이 쪘어요. 갑자기 훅 쪘어요. 훅 찌는 게 사실 안 좋은데 이제 훅 쪄가지고 지금 조금 저는 잔소리하고 있고, 너 그럼 돼지 된다. 잔소리하고 있고, 얘는 막 내가 찾아봤는데 40kg까지 정상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 5학년. 저는 중학교부터 살이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초등학교 때 왔는데 살이 이렇게 붙기 시작한 건 중학교 가면서 붙었던 것 같은데, 얘는 5학년인데 붙어가지고 제가 조금 걱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살이 붙으면
키가 안 큰다 그랬거든요, 병원에서. 살 찌는 게 키 크는데 굉장히 안 좋다고 그 성장 클리닉에서 다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살이 훅 쪄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걱정이에요, 새로기가. 다른 친구들도 다 살이 좀 붙었나요? 우리 집에만 그런가요? 작년 사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는 거꾸로 빠졌는데 얘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다리 종아리가 막 두 배 된 것 같고, 얘 종아리랑 지금 제 종아리가 거의 비슷해요. 내가 그래도 엄마보단 얇을 걸 그랬는데 어저께 이렇게 종아리 둘이서 서로 비교해봤더니 비슷한 거야. 그 지도 놀란 거지. 지금 확실히 좀 사춘기가 되더니 살이 막 훅훅 이렇게 좀 뿌긴 뿌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얘기를 해봤자, 건강이며 키며 뭐 잔소리를 해봤자 지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지. 나중에 이제 돼봐야 알지. 2학년이 40kg요? 어머나, 키가 몇인데 2학년이 40kg면 너무 찐 거 아니에요? 여잔가? 여자면 문제더라고요. 왜냐면 초경이 빨라져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되게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이제 일단 훅 불고 이미 초경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는 뭐 엎질러지면 무리지 뭐. 그죠? 살찐 거, 그러니까 이 표준 체중 그 표로 보면요, 153에 40kg 초반이면 이게 과체중은 아니에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 눈바디 있잖아요. 눈바디가 너무 쪘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놀라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내 딸이 아닌 줄 알았어. 너무 건장해가지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내 딸이네. 뭐 이런 경험이 막 쌓이고 무섭더라고요. 저는 얘 왜 이렇게 갑자기 뿔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장해졌어요. 되게 이렇게 막. 여자애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왜냐면 초경이 빨라질 수 있어서 살 찌면 이게 되게 안 좋다고 병원에서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거를. 얘도 어릴 때부터 성장 클리닉 다녔어가지고 여자애들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먹는 거를 좀 조절을 좀 해주는 게 맞다. 근데 이미 5학년 되고 나니까 뭐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미 글렀어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앞에 나온 내용 말고 내용을 놓쳐서 나온 거 말고 다른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없으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자야 되니까 12시니까 그럼 마무리를 할게요. 혹시 뭐 오늘 얘기 제가 빼먹고 안 드린 것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맞아요. 그게 애들이 내 맘대로 안 되죠. 그죠? 궁금한 거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죠? 그럼 마무리할까요? 이 영상이 그 인스타그램이 오류 안 나고 저장이 잘 되면 제가 나중에 뭐 유튜브에 걸어 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며칠 더 보실 수 있게 해 놓을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동기인 것 같아요. 동기를 열심히 찾아보시고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방법이나 이런 거는 또 다음에 더 좋은 것들이 또 있으면 또 공유하는 걸로. 아까 영양제 물어보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유를 할게요. 맞아, 방건조 오징어도 제가 나중에 체크해가지고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오래간만에 라방 해보니까 또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나는데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